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 동부지검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는데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정헌 의원은 JTBC 앵커 출신으로 지난 4.10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갑에 출마해 경쟁 후보인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를 누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요. 현재는 과방위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제2 이정헌 의원이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등으로 22대 총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사무원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겼다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당시 고발 내용에는 이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 후보가 메신저를 통해 경선 경쟁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 등도 담겼습니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자신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는데요. 고발인은 1년 가까이 자원봉사자로 이 의원 자신을 직접 도와줬던 사람이고 무보수로 1년 동안 일했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던 고발인이 돌변해서 급여를 받았다는 허위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해명이었습니다. 돈을 받아놓고선 나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다라고 잡았다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한다.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죠. 사건의 내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정헌을 고발한 사람은 내부자로 보여집니다. 둘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으니 추가적인 수사와 함께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면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이런 뉴스들이 좀 자주 등장할 듯 보여집니다. 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인데 바로 선거법 위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지난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당선인만 80명이 넘습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인데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국회 권력 지형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온 바 있죠. 지난 4월 총선이 끝나고 한 언론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이었고요. 국민의힘이 108명 중 27명,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 개혁신당이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당 대표 3명 모두 고발을 당했는데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공개 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공직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 유세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조국의 경우에는 같은 당 박은정 당선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을 두고 정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됐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의 경우 공영훈 민주당 후보 딸 부동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자, 이들을 비롯한 8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고발 혐의가 그대로 범죄 혐의로 인정돼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검찰은 총선 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8월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9월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 때처럼 수십 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처럼 규정이 잘 지켜지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것을 제가 봤는데,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실제 한 언론이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공소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0.7%에 해당하는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법정 기한을 넘겼다는 것인데요. 이는 20대 총선 때보다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입니다. 실예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은주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무려 40개월이 소요됐지요.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았고 지지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임기가 거의 끝난 지난 2월에서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화된 건수에 비해 재선거 실시 건수는 적은데, 앞서 언급해드린 정의당 이은주의 사례처럼 재판 지연 탓이 대부분입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이 남을 경우에 재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에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 보전금은 무려 230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가장 큰 원흉은 재판 지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물론 조국혁신당 조국의 경우에도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늦어지면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될 수가 있었고요. 역시 조국혁신당 황운하의 경우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이 늦어지면서 역대급으로 늦어지면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자, 이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